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지만 단기 상승 부담에 밀리며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코스닥은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5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11조 2천억 원을 들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고 취업자는 2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외국인 배당 지급과 여행수지 악화 지속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 호조로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배당 소득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이 사드 후폭풍으로 3개월 연속 부진에 빠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대기아차 실적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10포인트 내린 2368.6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4% 오른 662.32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집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반면 기관은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제 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아침에 대한 그런 전략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저녁이 다가왔죠?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루 시작에 대한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호영 대표님이 직접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호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근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우리가 또 강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에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대표님 강연에 함께 했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놀란 게, 늦게 오신 분들까지 해서 인원 체크된 게 보니까 5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서울경제TV가 한국의 대표 경제방송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위력인지 몰랐고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어쨌든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께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노력해서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모두 좋은 정보를 가져가셨다고 하는데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정 주가에 대한 공지사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때 적정 주가, 이 특허를 내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주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적정 주가 검색을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서울경제 홈페이지, 본래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문가 방송 서울경제 플러스라는 또 다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 방송 플러스라는 배너를 눌러주시면 전문가 방송 서울경제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시거든요. 그곳에서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적정주가, 평택촌놈의 적정주가라고 큰 배너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요. 적정주가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적정주가에 대해서 대표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적정주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의 적정주가는 PR 방식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PR이 없고 복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도 분석했고요. 그리고 시황, 업종까지 다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증권사에는 전혀 없고요. 주식 전문가 중에서도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적정주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알고리즘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투자함에 있어서 매수가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적정주가 시스템을 서울경제TV 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크게 적정주가가 보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연회 통해서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서 인터넷 방송 무료 제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는 조정,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하루 시작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다중 고점이냐, 외고점이냐 갈림길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양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다중고점과 외고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두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든 종목이든 고점과 저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언젠가 기록될 고점이 과연 다중고점 형태일까, 외고점 형태일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매일같이 거의 TV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된 분들도 잘 몰라요. 한 20년이 넘어야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다중고점은 뭐냐면요. 짧은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다가 급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가 고점 찍고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크게 안 빠져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또 다시 그게 또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폭이 작아요. 그러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완전히 급락하는 패턴이 이게 바로 다중고점이고요. 2012년 2월에서 4월까지 코스피 패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외고점 형태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 추세 모두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걸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요걸 잠깐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날짜로 보면 44일 연속 지금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중고점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고점 라인이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이 됐죠? 좀 더 크게 확대시켜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고점이 딱 하나를 찍은 게 아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짧은 조정과 반등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그 평균치를 이루거든요. 이게 바로 다중고점이에요. 근데 이 다중고점의 특성이 뭐냐면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도 이렇게 갑자기 급락합니다. 이 패턴이 왜 그러냐? 이 다중고점 형태에서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상태냐? 더 가기는 부담스럽고 밀리자니 아쉽고 그러다가 한계치에 도달하면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중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외고점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자, 외고점 형태는 바로 2015년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한 번 고점 찍었죠. 그리고 쫙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보세요. 자, 계단형으로 계속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분명히 N자형 패턴이에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요.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 달라요. 자, 이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왜? 주식 투자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상한 그 보조지표 띄워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웃기는 거 발견하실 겁니다. 제 방송을 보다 보면. 보조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캔들, 이평선, 거래량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해요.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이 보조지표 잔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보조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중률이 높겠네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라겠고요. 이 고점 형태가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바로 현재 코스피 형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이번 주까지 추가 상승하면 다중고점 가능성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반대로 여기서 밀리면 정상적 흐름의 조정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저 결론만 내려드리기보다는 고점 형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고 특성이 어떻다.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쉽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건데요. 어쨌든 이번 주가 어떤 추세를 나타내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떤 차이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다중고점과 외고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 앞으로의 코스피에 대한 전망을 바라볼 때 이 다중고점과 외고점이냐라는 그런 분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코스피의 흐름도 함께 봐주셨는데 다중고점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 2월에서 4월에 코스피 그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외고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코스피 추세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중고점과 외고점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다중고점 같은 경우에는 오름 이후에 좀 급격하게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외고점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또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시점 잘 비교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도 함께 꼼꼼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하락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외고점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 도와주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좀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좀 내려간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설명 드렸었죠. 날짜상으로 현재 44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밀리면 안 되고 많이 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30만 원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코스피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왜? 이게 예를 들어서 가면 갈수록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고점을 찍어주겠죠? 근데 거기서 다중 고점 형태로 이렇게 추세 박스권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밀려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자리에서 현재가 여기라고 계산해 봐요. 여기서 밀리면요. N자형으로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은 왜 저 사람 자꾸 조정받아야 된다고 좋다 그러고 왜 하락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고점 형태가 되는 패턴이 좋으세요? 아니면 외고점이 좋으세요? 더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었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죠? 코스피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번 그 강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알려드리면 참석하신 분들 바보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고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 종목과 지수의 그 동반 흐름이 깨졌어요. 원래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80% 종목이 연동하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의 괴리감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큰 괴리감은 없거든요.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흐름이 좀 특수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은 공략하자. 그리고 중소형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나죠. 네, 230만 원 넘어갔다 또 내려왔어요. 뭐 크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 걸려요. 이것도 또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가 뭐냐면 했던 얘기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대형주, 전기전자를 대체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죠. 왜? 다른 거 잡으면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삼성전자에 들어갈 돈이면 다른 대형주가 훨씬 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것만 가겠죠. 근데 있으면은 이게 제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여기서 가봤자 크게 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 전망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내일 코스피는 또 약세 흐름 조정을 받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상적 흐름이라 그러면 하락이 지속될 거고요. 추가 상승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네,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표면적인 지수 상승은 뭐 긍정적입니다.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종목 장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세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지수가 가면 좋아요. 그럼 뭐 긍정적이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올라가면 그건 아주 실속 있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상승했어요. 근데 대형주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중소형주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닥은 이제 크게 지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종목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전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아침이죠.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 2부 마지막 시간에 정용 대표님이 또 개장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실게요.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매일 유업이 떴습니다. 분할 후 첫날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홀딩스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봅니다.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공식화에 관련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카카오가 떴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매일 유업이 올라왔는데 분할 후 첫날 거래가 되었는데요.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85,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크게 억울할 게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홀딩스는, 7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메일 유업은 좀 관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메일 홀딩스는, 전업 단기로, 금일 저가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일 가격이 오늘, 저가보다 무너진다. 그러면 단기로 들어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인데요. 매일 유업은 관박을 하면서 홀딩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매일 홀딩스에 대해서는 오늘 저가 이하로 간다면은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공식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가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메디프론, 영진약품, 명문제약, 시트리 그 밖의 제약주들이 올라왔는데 이에 따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치매 국가 책임제 때문에 제약주가 상당히 올라와줬어요. 네, 분석 도와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은 조정받고 조금 더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섹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카카오라든가 효성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고요. 먼저 관련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디프론, 영진약품, 명문제약, 시트리, 고려제약 이 정도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압축을 시켰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적정유가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적정주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메디프론 2,400원, 영진약품 1,000원, 명문제약 7,400원, 시트리 4,000원, 고려제약이 12,2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관심 종목으로는, 명문제약 플러스 고려제약 택일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이 되면,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메디프론부터 보여드릴게요. 메디프론 오늘 11% 상승했고요. 적정 주가가 2,400원입니다. 지금 2배가 넘죠. 네, 2배가 넘어요. 상당히 이제 어쨌든 고평가됐는데, 그 다음에 명문제약 보여드릴게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 7,400원. 적정 주가보다 낮아요.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시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4,000원인데 지금 7,470원이니까 약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오늘 18% 올라갔고요. 그리고 고려제약 보여드릴게요. 고려제약은 상한가 가진 않았지만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12,200원이 적정 주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뭐냐. 최근에 제가 상담 많이 했었죠.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테마인데도요. 1%도 못 올라갔어요. 오히려 3일 전 고점보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적정주가 1,000원짜리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12,400원. 이래서 적정주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어쨌든 명문제약하고 고려제약 중에서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 쪽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관련 예산으로 2조 3천억 원을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명문제약과 고려제약 둘 중에 택 하나를 하시고 또 확실하게 조정 시 전업 단기로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흐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카카오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실적 기대감을 최근에 받으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 104,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카카오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 또는 61선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 논리에 맞게 지수라든가 종목의 탄력을 보면서 그때 고민하자 이런 뜻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약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관점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최근에 뭐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잠시 끊어 가시라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매도 시점이다 봐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 또는 61선 잘 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효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장초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6만 7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가 17만 2천 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좀 떨어진 가격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같습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네.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조정까지 좀 대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대기했다가 매수할지 말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나 효성은 보유자는 일단 매도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또한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단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하시고 또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61선 조정에 대해서 대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공시사항 분석을 하면서 적정 주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플러스로 들어오시면 크게 네모난 박스 안에 평택종놈의 적정 주가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적정 주가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보틱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더존비지온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 우량주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보틱스가 우량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4% 가까이 빠지면서 30만 9,750원, 39만 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재상장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우량주는 현대로보틱스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뭐 재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 보여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36만 원 이하가 되면 매수하시고 아니면 말아달라. 현대로보틱스하고 뭐 현대중공업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번에 재상장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현대로보틱스가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미보유자는 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량주는 현대로보틱스였는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적정 주가가 35만 원인데요. 이 적정 주가도 또 직접 검색을 해서 함께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존이 떴습니다. 자,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흐름 봅니다. 31,550원이에요. 최근에 아주 2만 원대에서부터 상당히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3% 좀 넘게 빠지면서 31,550원에 마감했는데,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더존비존이 2만 원대에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불만 없어요. 이제 적정주가 9,700원짜리인데 벌써 이게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3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크게 불만이 없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61선 또는 121선에서 잡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매도하라고 하고 나서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너무 더 간다고 해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제가 매도 사인을 못 냅니다. 시청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만나면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면 항상 매수와 홀딩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매도 얘기를 안 해준다.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을, 그 고민을 제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매도하라고 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더 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노여하지 마시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정도면은 불만이 없어요. 작년 9월에 저점 찍고 다시 연초에도 한번 비슷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크게 불만이 없으니까 일단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제 60일이나 120일 얘기했었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지 조정이 크지 않다. 그럼 60일선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엄청나게 밀린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보시자는 거죠. 현재는 가격이 낮지만 어떻습니까? 60일하고 120일이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비전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사인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61선 또는 121선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와 더 좋은 비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평택총돔의 오늘의 개별주는요. 첫 번째 종목 컴투스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킨스 전자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 첫 번째 개별주는 컴투스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5,900원에 대해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스러운 흐름이 나왔는데 컴투스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컴투스 오늘장 상당히 탄력이 좋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오늘 상당히 탄력 좋고요. 나름대로 이제 재료가 반영돼서 그런 건데, 이거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120일선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컴투스가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2011년에, 10,000원에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가가 하한가였거든요. 하한가 잔량이 수십만 주 쌓였는데 제가 종가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마 저 아니면 그렇게 못할걸요? 하한가 잔량이 수십만 주 쌓인 거를 종가에 배팅해라 이런 말 쉽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켰던 종목이에요. 제가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종목이 바로 컴투스인데 그때가 10,000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이걸 추세 매매 시켰다면 거의 20배가 갔는데 너무 빨리 던져서 지금도 좀 아깝긴 한데 어쨌든 컴투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옛날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요. 5,7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활용 가능성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컴투스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121선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킨스 전자가 떴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윗거리가 달렸고요. 거래량도 터졌는데 최근에 워낙 바닥 쪽에서 움직여서 최저가는 4월 14일 날 4,100원이고요. 오늘장은 6% 가까이 오르면서 4,7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가격대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제가 브리핑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오는 매수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가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개 중에서 매수하라는 종목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그 서너 개도 기다리라 그러죠. 매출선. 근데 정말 현재가 전후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이런 조언은 10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참고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킨스전자는 현재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제조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요 생산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으로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주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섹터죠. 오늘의 테마주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평택 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첼시스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할게요. 고려제약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첼시스가 올라왔습니다. 첼시스,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20% 가까운 상승세로 1,4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첼시스도 저점이 4월 11일 날 기록을 한 이후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갭상승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첼시스 오늘 테마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꼽아봤는데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1선하고 61선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이건 또는이 아니라 플러스잖아요. 엔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두 번에 매수하시고, 제가 앞서서 매출선 또는 매출선이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첼시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AI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고 단계로도 올라갔는데,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육 의약품 제조 업체인 넬바이오텍을 자회사로 둬서 AI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121선과 61선을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고려제약이 떴습니다. 고려제약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마주인 만큼 고려제약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장의 흐름 봅니다. 상당히 올라왔네요. 25% 가까이 올라오면서 8,7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고려제약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던 분들은 일단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 하세요. 하시고, 기다렸다가 미보자와 함께 전업 단기로 5일선 전후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가 사실은 더 이상 못 가는데 갑자기 재료가 발생했잖아요. AI 재료. 그러니까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11월에서 2월 사이에 그때 AI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이 다 돼가는데 발생하는 거 참 이상하죠. 어쨌든 작년에는 AI 관련주가 안 갔어요. 그 시기에. 지금 가는 게 솔직히 약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바이오하고 좀 다르게 치매 관련 어떤 페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명문제약과 함께 고려제약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전후로 접근해 보시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 첼시스와 고려제약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통해서 내일의 전략 만나보시죠. 네, 평택 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비금속 꼽아주셨고요. 테마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자, 테마에서 추세네요. 미세먼지 관련주, 단타, 그리고 AI 관련주까지 올라왔네요. 네, 업종도 양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원래 항상 테마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추세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업종과 그리고 추세로 볼 수 있는 테마주를 좀 짚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업종부터 말씀드릴게요. 추세는 초지일간 똑같습니다. 코스피 비금속 광물, 코스닥 비금속 계속 모아가시고 중기홀딩 하세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의약품하고 코스닥 제약 쪽에서 일단 당일 매매나 1박 2일 코스 정도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는 제가 추세를 미세먼지 관련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범위가 넓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치매에 관련된 어떤 재료로 오늘 제약주가 같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치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 근데 모든 노인들이 치매 걸린 건 아니잖아요. 다시 제가 비교 설명드릴게요. 미세먼지는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대상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국민이에요. 반드시 뭔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주는 투자로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면 돼요. 언제 들어갈 건가? 언제 가도 가고요. 반드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타는 AI 관련주, 거기서 가볍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 단타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주,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현물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평택종놈의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추세는요,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 매도,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마지막 베팅 구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어서 단타 볼게요.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 매도, 그리고 절대 고평가 종목을 잘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주식 선물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단타와 서비스업에 대해서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는 코스피 서비스업 매도인데 마지막 베팅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제가 오늘 실전에서도 마지막으로 이거를 사인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H소프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이 종목이 39만 2,500원이거든요. 정확하게 39만 2,500원에 마지막으로 매도 사인했습니다. 평균 단가까지 여기 맞췄어요. 정확하게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5% 더 올라가면 손절해 주시고요. 내려가면 계속 홀딩하세요. 추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해봐야 사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잘라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내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팅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매도라 그랬는데, 절대 고평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은, 카카오하고 좀 비슷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힌트를 주신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알아채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공략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여전히 관망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단타 전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최고점 돌파 시 손절 또는 홀딩 유지, 그리고 옵션은 선물과 연동, 당일 매매해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이제 옵션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 최고점은 309.50포인트거든요. 오늘 종가가 307.70입니다. 약 1.8 정도 여유가 좀 있는데요. 저는 실전에서 308.00 전후에서 배팅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전달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냥 손절해 주시고, 그럼 대략 한 1.5에서 1.7 정도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아니라 밀린다. 그러면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쨌든 여기서 밀리면 N자형으로 이제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패턴이 되겠지만, 단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종폭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옵션은 아무래도 이제 만익이 주다 보니까 홀딩 전략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물과 연동하면서 당일 매매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대표님과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요. 9531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아남전자 3,75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 계속 하락세라 너무 속상하네요. 놔두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손절하기엔 금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문자에서도 상당히 아쉬움과 좀 간절함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3,120원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손절하기에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남전자에 대해서 지금 비중도 50%인데 손실도 많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약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고, 나머지는 그냥 결론만 내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분인데요. 일단 적정 주가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 타이밍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단위로 120선 이하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매수 가격 자체가 3,750원이면 대략 이 가격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매수해도 문제고요. 여기서도 문제예요. 어쨌든 이게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당일 매매로 하거나 1박 2일 코스로 들어가서 만약에 가면홀딩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너질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있었죠. 팁 드리면서 개인의 3대 집착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분 같은 경우 매수가 집착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3,750원이 매수가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장은 관심 없어요. 무슨 얘기냐? 더 내려갈 것 같으면 평가 손실에도 던지는 게 맞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평가 이길에도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기준하고는 시장의 기준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3,750원에 잡았다고 해서 그러면 시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어떤 종목은 막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까지 갖고 있잖아요. 왜? 10% 손절을 못해서 그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갖고 있는 종목 상담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그런 종목 상담 나올 때 약간은 좀 당황스럽고 좀 기분 나쁘기도 해요. 왜?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런 상담 프로그램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가 좋은 말 해주길 바라고 그거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켜서 홀딩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왜? 어차피 안 던질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좀 강하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매수하실 종목과 관리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자 손절,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120선 이하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871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로라를 11,450원에 비중 100%를 사가지고 몇 개월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전이라도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로라를 100%를 실으셨고 오늘은 1,250원에 마감이 됐는데 한 10% 정도의 손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로라를 100% 비중 실으셨네요. 네, 본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자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61선 또는 121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계속하시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 또는 121선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는 이 종목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현충일을 앞두고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공략에 대해서는요. 수요일장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 현충일이라서 하루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적정 주가를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는 하루 쉬어가고요. 수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쌤 플러스 들어오셔서 적정 주가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